방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죄는 사회적 법익죄입니다. 사회적 법익죄에서는 방화죄, 문서죄, 유가증권죄, 도박죄 이렇게 4가지 범죄가 메인입니다. 방, 문, 증, 도 이렇게 4가지 범죄가 사회적 법익죄에서는 주요 범죄들이다. 이렇게 하시고 방화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죄 164조 이하 형법 조문부터 보시겠습니다. 164조 현주 건조물 등의 방화 제1항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회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65조 공용 건조물 등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회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건조물 등의 방화 1항 불을 놓아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항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167조 일반 물건의 방화 1항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자, 교재로 돌아가셔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화죄도 예비음모죄를 처벌합니다. 175조에 예비음모죄를 규정하고 있죠.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 공공의 평온과 안전입니다. 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이고요. 자, 방화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이냐? 조문에 불을 놓아라고 되어 있었죠. 이때가 실행의 착수 시기인데 그러면 불을 놓아의 의미는 무엇인지 목적물에 점화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물에는 매개물도 포함합니다. 매개물은 피해자의 몸도 될 수 있겠죠. 이때 점화가 되었다면 여기에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행의 착수에도 미치지 못하면 무죄인가요? 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화죄도 예비음모죄를 염두에 두시라.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수냐 미수냐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것은 보호법익의 보호의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상적 위헌범위냐 구체적 위헌범위냐 방화죄들은 보호의 정도가 이렇게 나뉘는데 그 판단은 구성요건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조문을 방금 봤지만 구성요건상 공공의 위험을 명시하고 있는 조문도 있었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조문도 있었습니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신재,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다. 구성요건상 공공의 위험을 명시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추상적 위헌범이 되거나 구체적 위헌범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성요건상 공공의 위험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추상적 위헌범이고 거동범입니다. 그런데 미수는 처벌해요. 그것이 현주 건조물 방화죄 164조
공용 건조물 방화제 165조, 그리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제 166조의 1항입니다. 이 세 개는 추상적 위헌범이고 거동범인데 미수를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 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고 거동범이라서 구속요건 해당 행위만 있으면 기수입니다. 즉 소회 시 기수가 됩니다. 그럼 이 소회의 의미는 무엇이냐?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스스로 독립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고, 반드시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본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중요 부분이 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된다. 소회의 의미는 독립연소설이다 라는 것입니다. 독립연소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회에 이르지 않았다,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소회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현주건조물 방화죄 등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성요건상 공공의 위험을 명시하고 있다면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결과범이죠. 하지만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아요. 좀 독특하죠. 추상적 위헌범이고 거동범인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데, 구체적 위헌범이고 결과범인데 또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어떤 죄들이 있느냐? 일반 물건 방화죄입니다. 자기 소유든 타인의 소유든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죄.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166조 2항. 위에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였죠. 166조 1항. 구체적 위헌범은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166조 2항의 죄입니다. 그래서 물, 자, 건. 이 물자건의 경우는 구체적 위헌범이고 결과범이지만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구체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소회되고 플러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기수가 됩니다. 판례 보시죠. 타인의 볕단, 물건이죠. 물건이면 소유 여부 불문합니다.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타인의 볕단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으나 그 현장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가장 가까운 인간은 300m 떨어져 있다. 따라서 동행위로 사람의 생신재해에 구체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해는 됐는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수인가요?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방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무죄일까요? 아니죠. 타인의 재물이죠. 손괴죄는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방화죄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또 아래 그림을 보시죠.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존하면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가시면 돼요. 164조. 사람이 현존하면 무조건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가시면 됩니다.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 소유관계에 따라서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소유관계를 먼저 따지셔야겠죠? 누구의 소유냐? 타인 소유냐? 자기의 소유냐? 자, 타인의 소유다. 위에 보시죠. 자기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예를 들면 임차권 같은 경우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즉, 자기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강, 권, 보의 목적물이 될 때에는 타인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로 가지 말고 타인 소유,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자기 소유의 판단은 공동무입니다. 공범자 소유, 그리고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 무주물도 자기 소유로 봅니다. 공, 동, 무.
자기 소유의 건조물이나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타인의 건조물이다. 그러면 물자건이 아니죠. 타인의 건조물이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따라서 공공의 위험 필요 없다. 성립 여부 판단하실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가? 있다면 소회인가? 공공의 위험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회인가? 소회가 되었다면 기수이고 소회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미수범은 처벌한다. 추상적 위헌범이지만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런 논리로 검토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물건, 타인 소유의 물건이든 자기 소유의 물건이든 모두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물, 자, 건, 자기 소유의 건조물도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물, 자, 건, 구체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은 공공의 위험이 필요합니다. 발생해야 됩니다. 그럼 검토를 하실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가? 있다면 소회 플러스 공공의 위험이까지 있어야 기수가 됩니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 하지만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무죄인가? 각주 241번. 타인 소유 물건의 경우에는 손괴죄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등 방화, 치사상죄, 방화죄. 현주 건조물이 현주라면 현주가 붙으면 건조물은 소유관계를 불문합니다. 각주 242번.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는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예요. 즉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에 사람이 현존하면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로 가시면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하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떠올리셔야 되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거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는 딱 두 죄만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또 뭐가 있었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있었죠. 자, 조문 보시죠. 불을 놓아 실행의 착수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각주 243번.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 가옥과 불가분적 일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우사에 대한 방화를 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한다. 위로 올라오셔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사람이 현존하는 범인 외의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각주 244번입니다. 범인, 공범을 포함한 범인 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범인 혼자 거주하는 건조물이었다. 그러면 일반 건조물입니다. 그런데 범인과 가족이 동거하는 건조물이다. 현주 건조물입니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해했다. 공공의 위험 필요 없다. 소해했다. 그러면 기수가 된다. 자, 연소죄로 넘어가시죠. 연소죄도 조문을 한번 보시죠. 168조 연소 1항, 166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164조, 165조 또는 166조 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읽어보셔도 바로 알아채실 수 없죠. 이 내용을 다 찾아보셔야 되죠. 연소죄에는 1항의 죄와 2항의 죄가 있다. 교재로 돌아오셔서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고의의 기본 범죄가 있고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고의의 기본 범죄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이고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현주
또는 공용 건조물 등의 연소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거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등 연소라는 중한 결과,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등 연소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연소죄입니다. 자, 1항 168조 1항이에요. 168조 1항, 168조 1항, 168조 2항, 168조 1항, 168조 2항인데 1항과 1항끼리 만납니다. 즉,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를 범했거나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를 범했는데 현주 건조물 또는 공용 건조물 등의 연소가 되거나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등의 연소가 되었어요. 그게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소죄입니다. 자, 2항은 또 2항과만 만납니다. 2항, 고의의 기본 범죄로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등으로 연소가 된 거예요. 그것이 168조 2항의 연소죄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물, 자, 건이죠.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 범죄가 기수이든 미수이든 불문합니다. 하지만 고의의 기본 범죄가 물, 자, 건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구체적 위헌범이죠. 하지만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연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 범죄가 성립하여야 되는데 구체적 위헌범으로서 고의의 기본 범죄가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니 반드시 기수가 되어야만 연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의 위험까지 소해 플러스 공공의 위험까지 인정되어야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주 245번.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 범죄가 무죄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한 결과는 발생하였다. 그럼 연소죄가 아니고 실화죄입니다. 170조 보시죠. 실수로 불을 냈다라는 거죠. 170조 실화 1항 과실로 인하여 164조 또는 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유한 자는 1,500만 원 벌금에 속한다. 2항도 마찬가지 취지이고요. 그래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 범죄가 무죄가 되었는데 중한 결과는 발생했다. 연소죄가 아니고 실화죄라는 거죠.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는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주 또는 공용 건조물 등의 방화의 고의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 등을 방화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물, 자, 건이죠. 물, 자, 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기수가 아니고 미수도 처벌하지 않으니 무죄이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현주 또는 공용 건조물 방화 고의로 이 매개물에 점화시킨 거죠. 따라서 현주 또는 공용 건조물 등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고 소해하였다면 기수가 되는 거고 소해에 이르지 못했다면 현주 또는 공용 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가 성립되겠지요.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등의 방화 고의로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등을 방화했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등을 방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물, 자, 건에서 물이죠. 구체적 위헌범인데 미수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미수죄는 처벌하지 않으니 방화죄는 결국 무죄가 되나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기 때문에 손괴죄의 미수는 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방화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